자, 오늘은 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지스터는 고백하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특히 이번에 물리학 2 교과서에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중요한 그 발명품이긴 해요. 그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조사했을 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가. 이 트랜지스터가 어째 보면은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이 뒷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 같아요. 저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교과서는 102쪽에서 105쪽 사이입니다. 어쨌든 한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죠.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증폭 작용이고요. 약한 신호를 키워서 세기가 큰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스위칭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스위치 작용 혹은 스위칭 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증폭 작용은 뭐냐면, 증폭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입력 신호를 큰 출력 신호로 바꿔준다라는 건데, 입력 신호가 뭔지 출력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게 구조인데요. P형, N형, P형 이렇게 되면 PNP형 트랜지스터고, N형, P형, N형 죄송합니다. 예. N형, P형, N형 이렇게 하면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껴라 뭐. 뭔 자신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요 E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미터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B는 베이스, C는 컬렉터입니다. 일단 이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연결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만 놓고 보면은 이거 다이오드하고 구조가 같죠? 예,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구조가 같은데 역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요 N형 반도체 쪽을 전지의 플러스 극, P형 반도체 쪽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전자는 플러스 극에 의해서 접합면에서 멀어지고, 여기 있던 양공은 마이너스 전극에 의해서 또 접합면에서 멀어지니까 전하를 운반해야 될 녀석들이 접합면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요, 역방향이긴 한데 강력한 그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이 큰 전지를 연결해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약간의 전압을 걸어주는데, 여기는 순방향을 걸어줘요.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극이 요 P형 쪽에, 마이너스 극이 N형 쪽에 걸려 있죠.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순방향으로 걸어줍니다.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걸어주고요. 근데 전압의 크기는 그 역방향의 전압의 크기가 더 크게끔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이제 얘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있었거든요. 안 흐르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극이 강력하게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요 마이너스 전극이 요 N형 반도체의 전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니까 이제 얘가 요로도 가고 요로도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쪽에서 전압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플러스 전하가 얘를 확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 흐르지 않던 전류가 갑자기 확 흐르게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때 전류의 흐름을 보면요, 전자가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베이스 쪽하고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전자의 흐름이 요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과 전부 다 반대 방향이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요. 이걸 2m 전류 I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죠. 제가 프린터에 잘못 그려놔가지고 여기 베이스 전류고요.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흐르겠습니다. 이걸 컬렉터 전류라고 그래서 IC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뿌려진 전자는요, 대부분 이제 컬렉터 쪽으로 가고 베이스 쪽으로는 조금 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잠깐 제가 그 조금 요령을 알려주면요, 요 이미터라는 단어의 뜻과 컬렉터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요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터라는 게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미팅 하면은 이제 방출하다,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터 부분에 보면 얘는 좀 N형 반도체잖아요. N형 반도체의 다수 나르게는 전자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를 뿌립니다. 이미터 쪽에서 뿌리면 이 이미터에서 뿌려진 다수 나르게가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나뉘어져 가는데, 대부분 컬렉터에서 컬렉팅을 합니다. 컬렉터에서 컬렉트가 수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컬렉터에서 대부분 컬렉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러면 이제 흐름을 이해하기 쉽겠죠. 여기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이미팅 되고요. 에미팅 되고 이게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가는데, 컬렉터 쪽에서 대부분 컬렉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에서 이 역방향을 이겨내고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입력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베이스 전류하고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 요 두 개가 입력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의 전압의 변화를 주면 요 베이스 전류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 사이에 컬렉터 전류는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력 신호가 됩니다. 증폭 작용은 뭐냐면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 혹은 베이스 전류, 요게 입력 신호가 됩니다. 요 녀석의 작은 변화가 출력 신호,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요 증폭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비유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캡처한 그림인데요.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용어만 좀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제 물의 흐름이 전자의 흐름 혹은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이제 이게 요 개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물이 흐르면요, 얘가 이제 열리면서 요 문을 개방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막혀있던 물이 갑자기 확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조그만 변화가 이쪽에 이제 큰 변화로, 물의 큰 흐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이제 증폭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느낌을 가지라고 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를 까먹었네요. 계속 까먹으니까 살이 계속 쪄. 알았다, 미안하다. 여기 대본에 적혀 있어서. 자, 스위칭 작용 한번 보면요, 이거는 증폭 작용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입력 신호에 해당하는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상이면 컬렉터 전류가 흐르고요,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하면은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요런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를 1, 흐르지 않을 때를 0, 혹은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이제 진폭에 좀 이렇게 범위가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완전히 그냥 이분법한 0, 1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IC 칩이라고 불리는 이제 컴퓨터 칩들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소형화되어서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처리를 하죠. 스위치 작용도 제가 또 비유를 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전부 다 물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빨간색이 문이고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렛대가 있는데요. 이 지렛대를 작동시키는 거는 베이스 전류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용수철이 달려 있어서 용수철을 당겨 봤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정도 일정 크기 힘의 이상을 줘야지 얘가 이게 늘어나지. 어느 정도 그 충분한 힘이 되지 않으면 얘가 힘을 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겨내고 얘를 이제 지렛대를 움직이면 얘가 돌아가서 열리면 물이 확 흐르는 거고. 근데 이 물의 흐름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이 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칭 작용을 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좀 설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잘 모르지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하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요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 전압이 더 커야 됩니다. 여기가 역방향으로 연결되는데 요 이미터하고 베이스에서 순방향으로 살짝 전환 하르기를 밀어주면 이쪽에서 확 잡아 당겨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압이 크게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이미터 쪽에서 뿌려진 전환 아르게가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컬렉터 쪽으로 대부분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쪽보다는 컬렉터 쪽의 전류의 흐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개가 그 입력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출력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류 사이 관계를 보면 항상 이미터 쪽에서 그 전환 아르게가 에미팅 되잖아요. 그게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나뉘어지니까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과 같고요.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1이고 컬렉터 전류가 100이면은 합치면 101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2배가 되면 컬렉터 전류도 2배가 되고 이미터 전류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만큼 변할 때 컬렉터 전류는 100만큼 변하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1만큼 변할 때 출력 신호는 100만큼 변할 때 이때 전류 중폭률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00이 되겠죠. 그래서 신호를 100배 증폭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래방 마이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목소리보다 큰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트랜지스터의 기호인데요. 요 기호를 보면 이제 얘가 PNP형이고 얘가 NPN형이라는 걸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위에 걸 가리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 이 화살표를 뭐로 기억하면 되냐면 이 화살표가 그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이미터에서 다수 나르게가 에미팅 된다 그랬잖아요. 뿌려져서 이렇게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미팅 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에미팅 되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양공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P형이니까 PNP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PNP형 맞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서 이제 에미팅 돼가지고 다수 나르게가 이미터 쪽에 다수 나르게가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나뉘어져 가는데 여기서 에미팅 되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에미팅 되는 입자가 음전합니다. 전자니까 이게 다수 나르게 전자니까 이게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NP형의 트랜지스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하고 뒤에 있는 문제 풀 줄 알고 알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살짝 멍 때리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앞 페이지는 조금 멍 때리고 뒷 페이지는 왕창 멍 때리면 됩니다. 조금 멍 때리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스터의 이용인데요. 보통 이딴 식으로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연결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 연결한 게 없죠. 근데 보통 요 두 개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역방향이 되니까. 요게 이제 역방향의 전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컬렉터 쪽하고 연결된 요 부분이 이제 출력 신호가 흐르고 있는 스피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고요. 여기 근데 전원 장치가 하나 있고 스마트폰이 하나 있죠. 이 전원 장치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는 장치예요. 그게 교류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신호가 이제 스마트폰에는 막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교류 신호가 나오겠죠. 그럼 이 녀석의 조그만 전압 변화가 이 베이스 쪽 전류에 변화를 주고요. 그러면 콜렉터 쪽의 전류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커에는 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증폭 작용이고요. 일단 전구의 밝기를 조절할 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전구의 밝기를 조절한다고 하면 전구하고 가변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변저항을 조절하면 전체 저항이 변하니까 전체 흐르는 전류가 변하고 전구의 밝기가 변하겠죠. 근데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가변저항에서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면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가변저항을 연결하고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에 전구를 연결하면 여기에 조그만 변화가 여기에 큰 변화로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제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가변저항에서 열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그냥 얘랑 직렬로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적게 손실이 됩니다. 그 내용인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트랜지스터는요, 트랜지스터에 따라 증폭률이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컬렉터 전류가 100배 더 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V1하고 V2 중에서 원래 V2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뭐였냐 하면은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 사이에 전구하고 가변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V1하고 V2가 거의 같게 연결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녀석들은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그리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자체 사이에 막 걸리는 전압들보다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서 요 두 개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그렇게 치면은 요 전압은 가변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합과 같은데 요 전압은 매우 작다라고 보니까 요 전압은 가변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서 요 베이스 전류 곱하기 가변저항 이 V1인 거고요. V2 같은 경우도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게 V2인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매우 작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V2는 거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어서 IC 컬렉터 전류 곱하기 전구가 요 V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변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전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를 구해보면 가변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가변저항의 저항분의 V1의 제곱이라 볼 수 있고, 전구에 걸리는 소비 전력은 전구의 저항분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V1하고 V2가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 저항의 비가 되고요. 요 식을 이용하면 이게 또 전류의 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변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전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가 1대 100이 되어서 가변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밝기 조절을 하는 부분의 소비 전력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어스 전압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이어스 전압은 뭐냐면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도록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이 되는데, 이때 잘 작동하도록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신호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전압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입력 신호가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출력 신호 쪽에도 보면 이게 일종의 다이오드가 연결된 셈이니까 이게 순방향하고 역방향 중에서 이제 한 방향은
이제 신호가 사라지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증폭은 되는데 절반은 사라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쪽의 신호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요 바이어스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 신호에다가 바이어스 전압을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입력 신호가 플러스에서만 놀게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잘 멍 때리고 있네요. 제가 그 예전에 동아리에서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한 거고요. 실제 트랜지스터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NPN형 트랜지스터를 이용했고요. 요거를 요래 해가지고 잘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때 여기는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달려 있는 LED고요. 여기는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에 달려 있는 LED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밝기의 변화와 이 녀석의 밝기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얘보다 얘가 더 밝기 변화가 더 심하죠. 이게 그 0에서 5V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 신호, 얘가 출력 신호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여기 이제 NBL 장치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한 건데요. 파란색이 입력 신호, 베이스 전류고요. 빨간색이 출력 신호, 컬렉터 전류인데 컬렉터 전류가 더 작아 보이죠? 예, 하지만 여기 단위를 보면 이 컬렉터 전류 빨간색 쪽은 암페어고 파란색 베이스 전류 쪽 밀리암페어입니다. 예, 밀리면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걸 비교해 보려면 요거에 1000배 해야 돼요. 요게 1000배 한 거랑 얘랑 이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신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거기. 그래서 이게 뭐 트랜지스터 힘드네요. 자, 이제 정말로 멍 때리면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전압 분할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 몇 시간 걸렸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혹시 뭐 색깔이 다양하게 있으면 요거랑 색깔을 맞춰서 그리면 좀 좋은데, 요게 일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먼저 정성적으로 먼저 설명하면, 아까 트랜지스터 작동시킬 때 그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고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전지를 2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쓰는 전자제품이나 휴대용 전자제품 보면은 뭐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전지를 2개 따로 연결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원장치는 하나만 연결하고 이걸로 다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얘로 얘 전압을 분할해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이제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그 전압을 적절히 잘 분할해 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옆반에 수업하고 나서 괜히 넣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저기도 설명했으니까 여기도 설명할게요. 일단 설명은 해드릴게. 이해는 할란가 모르겠다. 일단 이런 겁니다. 그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하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이제 적절하게 맞춰줘야지 이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전지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얘를 맞춰주는 작업인데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요 설계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미리 정하는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상수로 취급하고 나머지 값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정해진 값들을 보면 요게 이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 0.7V,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 VCC의 0.5배인데 VCC는 뭐냐면 요 전원장치의 전압이라고 보면 돼요. 전원장치의 전압에서 플러스 쪽의 전위를 VCC, 마이너스 쪽의 전위를 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9V짜리 전지를 연결하면 이게 VCC가 9가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는 VCC의 0.5배를 잡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터 잔자의 전위가 이것도 VCC의 0.1배라고 하고요. 요 컬렉터 전류는 이제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전자제품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것도 그 전자제품이 잘 작동하려면 필요한 전류가 있겠죠. 그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즉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요,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차이죠. 차이인데 요 파란색 쪽이 베이스 전이고요. 노란색 쪽이 2m 쪽 전이거든요. 요 둘의 차이가 요거다라는 식을 베이스 전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일단 컬렉터하고 2m 사이의 차이는요. 컬렉터하고 2m 사이의 차이는 주황색과 빨간색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렉터 쪽 전이 빼기 2m 쪽 전이. 그러니까 요 전이는 컬렉터 쪽 전이 빼기 2m 쪽 전이니까 그 빼기 2m 쪽 전이를 로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값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정해져 있고 얘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얘랑 있고요. 얘랑 같은 거죠. 네, 얘랑 같은 거고 또 얘랑 같은 거니까 요 위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정해져 있는 것들로 연산을 해서 VB와 VC를 또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회로에 요 R1, R2, R2, RC 요 네 개의 값을 적절히 우리가 잘 연결하면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의 전위들이 요 값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잘 작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1, R2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기억을 되살펴 보면은 요 R1하고 R2하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압이 V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저항 더한 거에다가 이쪽 부분에 저항해서 전체 전압 곱하면은 요 V1이 되었죠.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R1 대신에 R2로 바꾸면 되죠.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 식은 뭐냐면 요 VB하고요. VB하고 그러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R2에 걸리는 전압. 이게 이제 VB 빼기 0이거든요. VB 빼기 0. 요거는 잘 보면 그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전체 전압이거든요. 그 사이에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R2에 걸리는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R2 전체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전압이 이제 VCC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보면요. 요 VB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이고요. 0은 그거고요. VCC도 그 전원 장치의 전압이니까 어차피 세팅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R1하고 R2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통해서 R1하고 R2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1하고 R2의 비를 구하면은 이제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R1하고 R2는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되고, 그다음 R2하고 RC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요 R2는 오음의 법칙 쓰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m 전류고요.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E 빼기 0입니다. VE 빼기 0이죠. 근데 요 2m 전류는요, 컬렉터 전류하고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 전류는 매우 작잖아요. 2m 전류가 베이스하고 컬렉터로 나눠지니까 요 2m 전류는 곧 컬렉터 전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컬렉터 전류하고 요 2m 쪽 전위는 요 위에 보면 2m 쪽 전이 컬렉터 전류는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R2를 얼마로 해야 될지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연결하면 되고, RC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RC도 오음의 법칙을 쓰면 여기에 저항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전압은 VCC 빼기 VC가 됩니다. 따라서 RC 정해져 있고요. 네, VCC 정해져 있고 VC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RC를 얼마의 저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계산되어지니까 결국에 이제 요 회로에서 요 값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전지 하나로도 이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세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을 쳐봐서 알죠? 예. 문제 푸는 부분이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예.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따로 시간 내서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정신 차리고 풀이를 잘 보고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자, 일어나라. 20분에 끝나나? 네.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게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1년에 한 2번 정도 쓰는 스킬이니까. 이제 문제 푼다. 문제가 좀 있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P형 반도체 2개와 N형 반도체 1개를 붙여서 만든 반도체 소자를 나타낸 겁니다. 트랜지스터죠. 그림과 같이 P형 반도체 2개와 N형 반도체 1개를 붙여서 만든 반도체 소자는 그 PNP형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이제 서술형 없죠? 이번 자, 2번 봅시다. 글을 읽고 위 반도체 소자의 기능 2가지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는 양공들이 얇은 베이스를 지나 컬렉터까지 도달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이미터의 전류가 컬렉터의 전류를 제어한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스위칭 작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보통 컬렉터 전류는 이미터 전류에 비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이미터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작용할 수 있다. 이건 좀 내용이 생각해보니까 틀렸네. 이건 틀렸습니다. 저 옆반에도 얘기해줘야 되겠네. 컬렉터 전류는 이미터 전류보다 큰 게 아니에요. 이미터를 다 베이스로 바꿔줘야 되겠네. 이거 베이스로 바꿔주세요.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작은 베이스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얻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폭 작용이에요. 나도 멍 때리면서 풀이했는 것 같다. 이번에 2m 전류를 3m로 바꾸면 안 되고 베이스로 바꿔야 돼. 이런 건 애들이 넘어갑시다. 뭐 문제가 좀 진짜 문제가 있네. 자, 이거 봅시다. 옆에 거.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PNP형 트랜지스터의 전원을 연결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번외로 요거 보면요. 이거는 전류의 방에 다 나와 있네. 여기 맞죠? 보면 여기가 어디가 이미터고 어디가 컬렉터인지 안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건 베이스예요. 가운데는 무조건 베이스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얘랑 얘는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죠. 순방향으로 연결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 이미터 쪽입니다. 이미터 쪽. 그리고 여기는 보면 옆방향으로 연결돼 있죠. N형이 플러스극, P형이 마이너스극. 이쪽이 이제 컬렉터가 되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컬렉터 전류는 I3예요, I3. 이미터 전류는 I1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 I1이 I2하고 I3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장이 틀린 게 요게 이제 여기 이미터 전류거든요. 여기 이미터 전류고 요게 베이스 전류고 이게 컬렉터 전류거든요.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큰 게 맞아요. 근데 컬렉터 전류가 이미터 전류보다 큰 건 아니에요. 이미터 전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 신호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게 순환맛, 이게 역한맛. 역한맛이 더 크다. 역한맛이 자극이 더 크죠. 예. 천재인 것 같아. 괜찮네 이거. 순한맛보다 역한맛이 자극이 더 크죠. 더 전압이 커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써먹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이 짜여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 스위치가 열었을 때 I3는 0이다 했는데 스위치가 열리면 회로가 끊기죠. 예, 그러면 작동 안 합니다. 전류가 다 안 흘러요. 아, 맞죠,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I1은 I2 더하기 I3다. 방금 했죠. I1이 증가할 때 I2는 감소하는데 이건 다 똑같이 변합니다. 뭐 하나 증가하면 다 똑같이 증가하고요. 뭐 하나 감소하면 다 같이 감소하고.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니까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예, 우와, 예, 고맙습니다. 지하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10번 문제. 그 다음은 트랜지스터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미리 알 수 있는 걸 잘 볼까요? 여기 보면 2m 다 정보 나와 있네요. 2m하고 베이스 사이가 순방향 맞죠?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 순방향. 이게 순환맛, 역한맛 더 크죠. 친절하게도 전지를 더 많이 연결한 것으로 표시해놨네요. 역방향 맞죠? 플러스 N형 마이너스 P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류는 보면 이제 이미터 쪽에서 양공이 뿌려지겠죠. 이렇게 에미팅 되면 컬렉터 쪽으로 대부분 가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공의 이동 방향 같으니까 이딴 식으로 되겠죠. 그럼 뭐 풀 수 있는 거는 봅시다. 기억. PNP형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미터에서 P형이니까 양공이 뿌려지니까 그 방향이 곧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 VCB는 순방향이다. VCB는 역방향이죠. 틀렸습니다. 컬렉터 쪽은 역방향입니다. 컬렉터 쪽은. 아, 그 농담 하나 빠뜨린 건데 이거 마저 풀고 보충해 줄게요.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 쪽 보면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잖아요. 출력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표작용 가능합니다. 이제 빠뜨린 농담은 뭐냐면 바로 이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입력 이것도 지난 시간에 수업 도중에 제가 발명한 겁니다. 입력 베이스 전류, 출력 컬렉터 전류죠. 출력 출력이 컬렉터 전류, 입력 출력. 어이구 이상하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걸로. 입력 출력.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천재교육 교과서 실력 평가하기. 이건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그림은 NPN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또 따져볼까요?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는 순환맛이죠. 순환맛이니까 이 플러스 쪽이 베이스 쪽과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가 P형이네요, 그죠? 요거 N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맞아떨어지죠? 순환맛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역방향이 되죠. 플러스 N형 마이너스 P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도 마저 표시해 보면 그 N형에서 전자가 뿌려지잖아요. 이 이미터 쪽에서 전자가 에미팅 되니까 전류는 그거와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나와 있네. 이 방향이고 전자가 이렇게 뿌려지니까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전류는 이제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이제 이미터 전류고요. 요게 컬렉터 전류고 요게 베이스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미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로 나눠지죠. 이 중에서 컬렉터 쪽이 대부분이고요.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대부분 컬렉팅 되니까 이쪽에 전류의 흐름이 더 큽니다. 자, X는 N형이죠. 주로 전자에 의해서 전하가 운반됩니다. 그다음 B와 E 사이는 순환맛이죠. 순환맛. 그리고 디귿 보면 C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 전류죠. B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 전류보다 크죠. 컬렉터가 출력, 베이스가 입력. 이렇게 다 맞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1시간 만에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